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축하해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3월 달에 미 국방장관이 선물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중국 끝났고요, 예수회 끝났고 EU 로스차일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지금 잡아들이는 뭐 그런 이야기, 김병주, 박선원 뭐 잡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이제 전시를 선포하고 갔습니다.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전시작전권을 지금 미군이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 쪽에서 야, 김병주, 박선원이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왜 배신자인가 보니까 김병주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북한하고 중국 하수인인 이재명이 옆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공작을 하냐. 박선원이도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하는 게 손보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손보겠다는 거는 손금을 봐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민주당 민노총 북한 연계 테러 단체로 지정 체포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김정은 제거 및 북한 흡수를 한 다음에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한국의 테러 단체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한국의 기자들은 이런 내용이 전혀 접근을 못하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리고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요, 이 방송을 100만 명한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자, 그 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요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출간했는데요. 요 책을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기개발 및 종합공업 발전사인데요. 고대 한민족의 무기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412페이지고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송료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책까지 같이 드립니다. 저 책이 그 방산 비리 그때 수사를 막았어요. 저 책 저희가 그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하고 긴급하게 써가지고 저 몇천 부를 갖다 검찰, 경찰, 뭐 언론사 기자들한테 쫙 뿌렸다고. 그 방산 비리가 아니고 제도적 결함이다. 그래가지고 방산 비리 수사 기조가 막 딱 중단됐는데, 저거 몇천 부 찍어내고 내가 몇천만 원 손해봤지. 제가 뭐 참 이거 어렵습니다. 언론사 하기 어려워요.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10-6252-9642번 입금하시고 5만원 입금하시고 주소 성함을 꼭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4936-0101-419400 국민은행 예금주 성상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중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가 빠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 끌었고요. 벌어놓은 거 매달 토해내고 정말 뭐 힘들었습니다. 예. 뭐 2020년에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그 경찰에 수갑 차고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 뭐 하룻밤 넘게 자고 나오고 뭐 재판 끌려다니고, 제가 2012년부터 이 아스팔트 했는데 13년 하는 동안 재판을 한 1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경찰은 수없이 끌려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한 4번 정도 패하고 6번은 이긴 것 같은데, 벌금도 한 돈 천만 원 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어거지 씌우는데, 법을 모르니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자발적 구독료 조금씩 도와주시면 저희가 버티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4달 방한 검토,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한국 기자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는 만큼. 자, 이번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복귀를 축하합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탄핵 안 돼. 탄핵은 물 건너갔어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다 죽어. 진짜 물리적으로 죽어. 그리고 이거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앞에서 깔짝거리는 애들 이거 다 죽어요. 아유, 진짜 우리나라 분들은 이 CIA를 자꾸 무슨 자선단체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걔들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미국 대학교 다니고 하면 뭐 어디 창녀촌에 팔아버리든지 뭐 네바다 사막에 파묻어버리든지 뭐 그런다고.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김명재 박사는 뭐 홍장원 등 뭐 미국 신병인도 뭐 얘들 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을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 뭐 이런 거 협의하고요. 북한 흡수 통일하고 북한 형무소에 남한의 테러범 수용하는 거 그런 거 뭐 협의를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시진핑 지금 축출 성공했고 로마 바티칸 교황 곧 사망하고 이 예수의 수장이죠. 유럽 및 일본이 해체가 되는데 유럽은 지금 로스차일드가 예수의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뭐 러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하면서 로스차일드가에서 전쟁 자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지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 전에 일본은 뭐 자연재해 때문에 1년에 한 10번 정도 자연재해가 나니까 GDP의 한 5% 아니 절반가량을 자연재해 재난 복구에 쓴다고 하니까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해체시켜가지고 한국의 영향권에 붙여버리고 경제권을 붙이는 거죠. 북한 흡수통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일본, 북한 해가지고 거의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그런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기업들은 지금 중국의 자본에 다 넘어가는데 북한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다 차단하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무기 엄청나게 사야 됩니다. 트럼프가 탈퇴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한국에 무기를 사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사우디가 야 우리가 먼저 사겠다고 지금 달려들어 가지고 한국은 지금 무기 돈방석에 지금 앉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 제재가 바로 들어가니까 한국의 뭐 조선소 뭐 해운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지금 뭐 떼돈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포크 타임스에서 시진핑 권력 상실했다. 사중 전에서 퇴진 발표할 거다. 뭐 해외 반체제 인사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에포크 타임스의 매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32개국 언어로 나가고요. 중국어로 나갑니다. 중화권, 영어는 또 영미권 나가니까 이런 매체에서 시진핑이가 권력 상실했다고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시진핑이가 권력 상실 안 해도 권력 상실한 게 되는 거고 이 뭐랍니까 군벌들 지역의 군벌들이 눈치 보다가 야 씨, 내가 권력 먼저 찬탈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움직이다가 서로 자충우돌하면서 서로 내전 총질하는 내전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중국 내부는 내전 상태고요. 대량 아사, 전염병, 동사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뭐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월급이 안 나오고요. 은행들이 뭐 2,000개 이상 망했고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은행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습격해가지고 돈을 빼앗고 뭐 죽이고 약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졌어요. 북한하고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축출이 됐다 안 됐다 그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뭐 내전으로 들어간 상태고 자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에 대해 가지고 야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날 것이다. 악담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방사능 무기 공격을 받은 건지 전자파원 무기 공격을 받은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무기가 있는데 현재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죠.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었는데 생전에 퇴위를 시켜버리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회가 권력을 찬탈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불법으로 구금하고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가 이렇게 주동이 되는데 우리법 연구회는 북한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북한 지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근데 걔들 뒤에 보니까는 예수회가 있더라. 중국 공산당이 있고 텐센트 중국 공산당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을 투자했고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인데 텐센트를 쭉 따라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유럽의 로스차일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로스차일드가 뭐 중국 공산당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이 합동 공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감금하고 탄핵을 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괴들 예수의 이 교황 뭐 조만간 죽을 것 같고 시진핑이 뭐 축출됐고 유럽은 완전히 알거지 됐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원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26일에 선고하는데요. 이거 뭐 법정 구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끝났죠. 민주당 선거비용 434억 원 토해내야 된다. 이재명이 끝났고, 자, 자료 출처 천조국 발행이 뭐 여기 보니까 이분 여러분 일반인 아닙니다. 내가 딱 보니까 미 정보기관 뭐 쪽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동네 아줌마 코스프레 하는데 그 정보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분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뒤에 영상 만드는 팀이 적어도 3팀 이상은 붙어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권영세가 지금 천조국 발행위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CIA 고소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네바다 사막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둔창 변호사가 트럼프 대변인이죠. 타로 박사 이분도 일반인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 정보기관 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금융 제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여론 만들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이 뭐 얘들이 김일성 뭐 장학생들인데 지금 문영배는 아동 착취물을 시청했다. 뭐 여중생 뭐 치마 벌리고 있는데 거기 댓글 달고 했는데 이거 미국에서는 바로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형입니다. 이거. 그리고 임미선이는 재판업체 내부 거래 내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떼돈 벌었다. 이거 미국에서는 무기징역인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영어로 쫙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헌재가 아니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니고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전체 소속 판사들이 돼 가지고 금융 제재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여론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하고 우리 누구야 최성봉 작가님하고 미국에다 편지를 써보냈다고. 우리법 연구회 요거 금융 제재 때려주고 테러 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뭐 해놓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여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및 미 정보기관에서요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자 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지고 배신자로 지금 낙인을 찍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친중 친북 이재명이한테 줄 서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나 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북중러를 멀리하고 뭐 일본을 가까이하고 뭐 그래서 탄핵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부부부 끓고 있습니다. 손 좀 보겠다고 하는데 손 본다는 게 손금을 봐준다는 내용이 아니겠죠. 정보기관 생리상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이건 처형입니다. 처형. 자, 홍장원도 배신자라고 하는데 아니 국정원 뭐 차장이고 해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얘들이 왜 북한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홍장원이 메모 보시면 저기 신내림 받은 거지 저기 메모가 저기 자 그렇습니다. 자 홍장원 메모 필체 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 뭐 이러는데 얘도 뭐 국정원에서 옛날에 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들도 지금 부들부들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손보겠다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우리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보다 작은 사이버그 8이 이미 실전 배치 2012년 6월달 기사인데요. 저 동전보다 작아요. 미 CIA가 초소형 자폭 드론을 개발했는데 사람 모습 등 생체 정보 삽입하면 수만 명이 있어도 특정 인물만 찾아가서 귀 속에 들어가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뇌출혈로 죽는 거죠. 별명은 자율비행 총알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우리 뭐 홍장원 그리고
박선원, 우리 김병주 뭐 이런 분들은 주무실 때 모기장을 꼭 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분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저기 북한 형무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뭐 갑자기 미국산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으로 돌아가시면 좀 가슴이 아프겠죠. 요즘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정지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으니까 뭐 아무튼간에 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셔야지. 사람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죠. 맨손으로 왔다 맨손 돌아가고 인생은 헛되고 헛된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잘 살아남으시라고. 자,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을 보시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 그 뭡니까 주니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2번을 한국에 왔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 왔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니어 트럼프를 안 만났다고 뭐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거는 다 페이크고 주니어 트럼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 뭐 민경욱, 뭐 박주현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제 쪽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개입했다. 중앙선관위 서버 저거 얼마든지 해킹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다 들었어요. 듣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뭐 접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2024년 11월 1일 날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뭐 쭉 있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라면 해킹, 여론 조작, 여론 공세 그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전쟁, 또 부정선거 등 부정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력 공격에 해당된다. 여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양국 장관들은 우주 내에서의 공격, 그게 하이브리드 전쟁도 되는 거죠.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과 북한의 여론조작 및 선거 개입도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문에 보시면요. 중국 간첩을 못 잡게 방해하는 민주당, 부정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전쟁, 여론 조작, 여론 공작 뭐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하는데 뭐 그게 전부 다 지금 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하는 것을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지금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목적에 의해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야 되는데 공정의 가치는 뭡니까? 대통령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총선거제도. 공동의 목적은 뭡니까? 중국 해체, 북한 흡수 통일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자, 공수처가 중앙지법하고 동부지법에서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전부 다 퇴짜 맞으니까 서부지법, 이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이렇게 있는 그 서부지법에다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내가지고 납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납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이 북한 지령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북한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을 맞았는데 여기 이제 재판에 보면은
그 판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지령문 받은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그 부정선거를 하기 쉽게 선거법을 개정하라. 이게 북한 지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수완박도 북한 지령이었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라. 이것도 북한 지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령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거예요. 그 자료를.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앙선관위 A앱을 보시면 A앱 고문단 조창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라. 북한 지령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고문단 10명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의원, 박지원 의원, 유인태, 권태선, 허핑턴 포스터 코리아 CEO,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대기자, 이해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A웹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리고 지금 2014년 5월 20일 국회의원식당. 그러니까 세계 선거기구 고문단에 왜 국내 여야 정치인과 언론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되고요. 친중 정치인들과 친중 매체들이 중앙선관위 A앱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앱 사무총장은 누구냐면은 남아공 사람이라고 하는데 텐센트의 이 최대 주주가 남아공 회사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업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남아공 회사인데 그 남아공 회사의 그 또 최대 주주는 로스차일드가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남아공이 계속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 텐센트의 모기업이 남아공이고 남아공 사람이 A웹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 뭔가 자꾸 엮이죠. 그 대법 헌재에서도 아니라는데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되풀이. 양측은 국제법이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받았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한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집회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창 변호사 나오세요.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야.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 놓고 이제 고든창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재명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 문재인 커뮤니스트, 빨갱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조사하려다가 탄핵되었고 현재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친북 정당이고 현재 한국의 법원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었다. 미국 연사들이 영어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부정선거 사례들을 집중 발표했는데 이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미 공화당 의원들, CIA, FBI, 국무부,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 대거 참여했다. 이 뭡니까? 한국에서 우리 공격받았습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가 이양해버리고 자기는 잡혀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케이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안 하고 밑에 그 중간에 행동대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합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 CPEC에서 우리 고든창 변호사님 어디 있어요? 일어서 봐요.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변호인이야, 대변인이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위해 가지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저렇게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재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 범죄자들은 관타나모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간대요. 관타나모 지금 꽉 찼대.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가서 보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12번째 편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12번째 편지 중에 보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에게 한미동맹을 파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쓰기는 한글은 제가 쓰고 영어 번역은 우리 최수영 공작관이 했는데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하고 중국 공산당 당교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내용은 뭐 비슷할 건데 영문 국문 번갈아 가면 있는데 제가 지금 영문을 지금 뺐어요. 방송상 자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MOU 각서를 보시면요. 여기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평화는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 지배, 세계 평화는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전자개표기 퍼뜨리고 부정선거 수출하고 그런데 한국의 여당 야당 친중 인사들 친중 매체들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막아라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부정선거 야 막아 한국 언론들 야 다 민노총에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중국 뭐 한국의 여야 뭐 다 공범이란 이야기예요. 여야 뭐 저기 조중동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다 부정선거 공범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동각서의 5번에 보시면요.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예계약서죠. 파기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한미상 홍보방위 조약도 한쪽이 싫으면은 일방적으로 우리 안 할 거야 하면 1년 뒤에 자동적으로 파기되는데 이건 노예계약서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 시절 가족법인 중국 사업 무산대가 200억 수령 뭐 지금 개헌 투기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친중 정치인들 그리고 카톨릭 정치인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되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는요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하는 사람이 되죠. 자 권영세 세례명 스테파노 우리 한동훈이 완전 친중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천주교 세례명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 김대중 천주교 노무현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박근혜 천주교 저기 누구야 우리 윤통 천주교 심상정이 천주교 안철수 천주교 그렇죠 나경원이 천주교 어떻게 이렇게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 대통령들 전부 천주교 신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 한국에 불교 신자 없나요? 기독교 신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선거 가지고 예수의 애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 어떻게 부정선거 하는 거 볼까요? 서부지법 복도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요. 자 저 양대가리 저기 뭐 바포맷인가 뭐 하는 사탄인데 이 가톨릭 추기경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은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장악했다는 상징적 그림인데요. 드루킹이가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정권이다. 조국은 로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서한 자들로만 꾸려져 있다.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딴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건 예수의 수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법조 요직에는 전부 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우리법 연구에 출신 판사들에게 장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뒤에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예수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바티칸이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는 거예요. 미국이 제거하는 겁니다. 시진핑으로 제거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가 뭡니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죠. 예수의 일루미나티 뭐.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게 사탄 숭배하는 건데 얘들이 왜 사탄 숭배를 이렇게 합니까? 다 공범을 만드는 거지. 이런 거 하게 만들고 너 저기 이상한 짓 한 거 너 다 언론에 공개한다. 우리 말 들어. 그래 가는 거예요. 자 문영배가 대본대로 재판한다고 뭐 그랬고 대본을 흔들었죠. 대본 누가 써주는가 봤더만은 지금 뭐 여기 지금 범죄 조직 지목 USAID 그리고 A웹 중앙선관위 지금 MOU 맺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헌법연구관이 시나리오를 써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중국인이 있더라. 중국인이
중국 유학생 오헌이 얘는 북한에도 갔었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이 실체를 밝히라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완전 공란으로 만들었어. 여기 과장 홍길동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 홈페이지가 없어요. 중국인 해커가 작업한 투표용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인데 두 표, 한 표, 두 표 이렇게 두 표 해놨고 더불어인데 더불어 해놨고 남양주시 투표용지에 의정부시 노영동 직인을 찍어놨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전시 상태가 됐고요. 그 전시 상태에 대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비상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찾아오는 게 지금 이 전시 작전권을 요거를 어떻게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 잡아들이고 이제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시 상태에서는 이 간첩죄는요 단심입니다. 단심이고 그리고 이제 잡아서 북한의 형무소에 뭐 수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면요. 그 예전에 우리 그 최수영 작가님 저보고 어디 오래 가지고 갔어 모초에 갔는데 저기 미국 할아버지가 앉아 있다 백인 할아버지 앉아 있길래 뭐 앉아가 영어로 졸라졸라 하는데 그 무슨 얘기야 뭐 저기 중국 공산당 해체해야 되고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으면 뭐 저기 뭐 화웨이가 뭐 어떻게 이 전 세계 지배하는지 뭐 그런 것들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듣고 있었지. 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죠.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명함을 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명함 이름을 이렇게 또 이게 뒤져보니까 아유 씨, 저 NSA 이 전직 국장이야. 전직 국장. NSA 전직 국장이야. NSA가 뭐 하는 데냐면요. 전 세계 도감청하는 부대인데 도감청하는 부대가 인공위성이 한 몇백 개 됩니다. 자체 보유 인공위성이 몇백 개가 되고 뭐 렌탈회가 쓰는 거 하면 한 4만 개 정도 된대요. 하루에 30억 통 이상을 팩스, 뭐 이메일, 전화 이런 걸 도감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조직에 비하면 CIA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수영 작가님 그런 거물급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의 그 국정원장 그 외교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앉혀놓으니까는 보호를 못 받는 거지. 사실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호위무사인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복귀를 하시면은 그 최수영 작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요 알아서 다 때려잡을 겁니다. 최수영 작가님 편지를 쓰면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 저 SNS로 보내버리면은 그 할아버지 뭐 그 답변 오는 게 아유 내가 은퇴한 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라나 자네한테 도움이 될라나 잘 모르겠다. 뭐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몇 명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 한 명이 그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고 근데 몇 명 아는 사람 없다. 뭐 그 중에 한 명이 CIA 국장, FBI 국장이고 뭐 DNI 국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찾아보니까 전설적인 인물이었어. 그 바닥에서는 우리는 뭐 잘 몰랐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거 보내면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 작가는 영어로 이렇게 편지 쓰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저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도 모르지. 근데 저는 보면 이거 씨 또 우리 거 뺏겼네. 저작권료도 안 내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한글로 쓰고 우리 최수영 작가니 영어로 번역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뭐 이번에 중국 조선소 제재하는 그런 것들도 쭉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중국 공산당을 깨는 게 벌써 7년 전부터 이렇게 깨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게 빚도 많이 지고 했는데 참 결혼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이제 만주 수복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제2의 광개토 대왕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 같습니다.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자발적 구독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50년
요 책을 주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방송 이거 한 100만 명 보시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